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서민이라고 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전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서민 단국대 교수님과의 특별 대담이 예정돼 있다라고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이고 서민 교수 나오십니까? 그래서 상당히 반겼습니다. 그대로시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1월 말에 아시아투데이를 찾으시고 그동안에 워낙 바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초대를 뜸을 들였습니다. 네, 이 8개월 만에 다시 서민 교수님을 뵀는데요. 예, 달라졌죠? 예, 아마 여러분들도 서 교수님 뭐가 달라지셨네. 예, 상당히 얼굴이 지금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윤곽이 뚜렷해지시고, 예,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들 뭐가 달라졌는지 기억이 나시죠? 예, 눈이 아주 또렷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난 7개월 동안에 설명해 주십시오. 좀 쌍수를 했습니다. 예. 지난 이제 대선 끝나고 예. 이제 날짜 이제 병원 예약하고 예. 쌍수를 한 게 3월 30일인데 예, 쌍수는 쌍꺼풀 수술의 주말이죠. 예. 4개월 돼가지고 이제 자리가 좀 많이 잡혔습니다. 뭐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쌍수를 하셨습니까? 네, 사실 쌍수하는 게 이제 예. 다 눈을 커지게 하고 싶어서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더 중요한 게 네. 기능적인 문제입니다. 기능적인 눈꺼풀이 계속 이제 처지니까 아하.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 몇십 년 동안 네. 이마 근육을 써가면서 이렇게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도 근데 그게 이제 일상이 되면은 힘든 예. 줄을 잘 몰라요. 그냥 그러긴 사는데 나중에 이제 쌍수를 해서 이제 눈꺼풀을 다 이제 제거하니까 요거를 들어올리는 겁니까? 아니, 위에 거를 위에 거를 그냥 계속 이마에 그래서 주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아서 네. 눈을 아주 편하게 뜨고 그러니까 눈 뜨고 있는 게 남 보는 게 편안합니다. 보는 게 편안하다.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쌍수 네. 수술하신 게 예. 그것도 이제 미용적인 게 전혀 아닙니다. 그 힘들어서 예. 눈 뜨기 힘들어서 그런 거. 그 수술하기 전에는 이렇게 보는 게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옛날 사진들을 보면 네. 다 이렇게 막 인상을 쓰고. 예, 기를 쓰고 이제 인상을 쓰고 있었어요. 인상을 쓰면 여기도 이렇게 좀 들어가죠? 여기도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그 쌍수를 하고 나서도 한동안 예. 네. 이제 계속 버릇이 돼가지고 계속 이마를 들어 올리다가 이제 원장님한테 야단 많이 맞고 노력을 좀 한 끝에 이제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어떻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이십니까? 서민 교수님 엄청 미남되셨어요. 젊어지셨어요, 교수님. 이제 본인 눈처럼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네. 쌍수는 서민 교수님이 하시는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아이러브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네. 예, 더 멋지세요. 잘하셨어요, 양순영님. 근데 이제 쌍수하고 네. 나서 제가 좀 안 좋아진 게 예. 그때부터 이게 사실 저는 외모 비하의 피해자였는데 피해자였습니까? 이제 좀 눈 작은 사람 만나면 이제 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자신감이 있으시군요. 갑질도 하고 이제 길 인도 차원이지만 받아들이는 분은 아마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이제는 좀 눈 작은 사람한테 갑질도 합니까, 이제? 아니, 그럼요. 왜 그 눈으로 계속 살 거냐. 인생 길다, 이놈아.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야, 그렇군요. 예, 벌써 딱 이 수술을 한번 하면서 이제 갑질도 하는, 외국의 갑질. 그리고 가끔 이제 제 옛날 사진을 볼 때 있잖아요. 예. 그때 보면은 저도 깜짝 놀래요. 이게 얼굴이냐. 그리고 이제 언론사에 제일 가끔 기사가 나올 때 옛날 사진을 좀 쓰는 언론사는 좀 밉더라고요. 쌍수를 해서 이뻐졌는데 자꾸 과거 사진만 계속 이렇게 올리는 좀 마음이 아파요. 예, 이제 우리 아시아투데이를 비롯해서 각 언론사들이 이제 쌍수를 한 아주 획기적인 얼굴로 변모를 한 우리 서민 교수님 사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시아투데이부터 글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서민 교수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입각설이 있는데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밝혀주시죠. 입각설 본인이 퍼뜨린 거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라는 제의는 한 10대 번 받았습니다. 10대 번 받으셨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제의한 사람이 대개 이제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고 이 정권하고 끈 하나도 없는 친구들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처럼 이렇게 대통령 좀 지지하면 나중에 이제 한 자리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캠프에서 진짜 이렇게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 중에 능력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차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두 분이
낙마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러면 근데 지금 또 마땅치도 않은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그냥 제가 네. 세 번째 후보가 딱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자연스럽게 세 번째 후보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저 예. 같은 경우는 걸릴 게 많거든요. 그 예전 작년 11월에 그 홍호 준표 사건부터 해서 걸리는 게 많아서 또 다주택자기도 하고 그래서 예. 아마 일주일 정도면 이제 제가 사표 낼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세 명이 낙마하면 이제 그냥 아무나 임명하자. 이러다가 일 못한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좀 너그러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약간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 나는 장관을 오랫동안 수행은 못한다라는 게 다주택도 들어가 있군요. 그렇다면은 아내가 집에 주차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 교수님 집을 파시죠? 그렇게 제의를 하면은 팔겠습니까? 그래도 안 팔겠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저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러니까 보건부와 복지부가 따로 있으면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복지 업무라서 복지가 70%가 차지하죠. 저는 제 전문성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도 서울 의대를 식이나 나온 또 이 대한민국 현직 의료인이신데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여지죠. 그렇지만 워낙 또 이렇게 코믹하게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시라 보건복지부 장관 그 딱딱한 자리에 계시기에는 아마도 끼가 넘쳐서 어찌할 수를 모르는 사실 우리 곁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의 서민 교수님이 더 친숙하고 좋습니다만은 공직에 대한 그런 그 향수 미련 이런 건 혹시 없습니까? 전혀. 제가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공직을 한다는 거가 사실은 이기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이타적인 마인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예를 들자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안 하셨으면 김건희 여사하고 훨씬 더 재밌게 잘 살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 돼가지고 욕을 그렇게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본인 의사가 전혀 없진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좀 해서 나라를 구해달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제안을 뿌리치지 못한 건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애국심이나 뭐 공적인 마인드가 없어요. 저는 그냥 저의 삶이 더 중요하고 제가 이제 집에 개들이 6마리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윤 대통령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공직을 만든다면 이 제2부속실 같은 데 들어가서 이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말벗도 하고 유기견 봉사 같은 것도 그런 거를 할 수 있는데 다른 거는 제가 좀 그런 건 아주 지금 6명의 그 애견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잘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못하는 게 그 강아지들의 수명이 되게 짧잖아요. 뭐 15년, 20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뭐 2, 3년 공직 생활을 한다 그러면 강아지를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한테는 이 아빠의 부재가 큰 상실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저한테 좋은 말은 별로 안 하는데 저를 또 은근히 좋아해요. 은근히 좋아합니까? 없으면 이제 허전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직 이른바 그 러브라인에 아직 살아 있습니까? 그럼요. 저는 뭐 다시 태어나도 아내랑 결혼한다는 그런 마인드. 근데 아내가 이제 거부해서 그렇지. 저는 뭐 마음은 굳건합니다. 뭐 여러분들 아마 방송용 멘트라는 걸 아마 아실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서민 교수로 하면은 아마 조국 흑서라는 책이 생각이 날 텐데요. 조국 흑서를 같이 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지금은 먼저 정치평론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입니다만은 최근 한 달 정도 글쎄요 서로 손절 얘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데 손절 얘기가 최근에 우리 서 교수님이 진중권 교수는 더 이상 이제 상종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초지종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조국 흑서라는 책을 이제 같이 썼어요. 그때 이제 진중권 선생님이 리더였고, 나름대로 이제 뭐, 저도 존경하고 있던 분이라서 그냥 뭐 즐겁게 책을 썼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책 쓰고 나서 우리 이제 역할이 끝났으니까,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헤어져서, 이제 안 만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저를 손절한다 그래가지고, 왜 갑자기 그랬습니까? 당황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친한 사이도 아니고, 사실 개인적으로 통화한 적도 한 번도 없는 사이인데 손절을 한다니, 사실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1년 있다가, 그러니까 올해 한 4월, 올해 5월에,
이제 진정원 선생님이랑 이제 한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조국 흑서 2주년 해갖고 뭐 2주년.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아하. 5명이 나와서 대담을 하는 그런 프로였는데 예. 거기서 이제 진정원 선생님이 저한테 막 예. 너무 이제 함부로 막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제가 예. 그걸 보다가 생각한 게 나도 이럴 때 이제 한번 손절하자 생각이 들어서 예.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 유튜브 영상이 편집돼서 업로드가 되는 순간 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증거로 야. 진중권 선생님은 이런 분이다. 아하. 나는 더 이상 같이 못 가고 손절한다. 아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격려와 뭐 이렇게 뭐 됐는데 네. 속이 너무 시원했고요. 아. 그리고 이 맛에 손절하는구나. 이 맛에 손절하는구나. 사실 손절이라는 게 아하. 어떻게 보면 되게 폭력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사람은 완전히 그냥 아. 납작하게 매도해버리는 그런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예. 건데 진중권 선생님한테 손절 당한 이후로 제가 이제 뭐 다른 사람이랑 뭐 말싸움 같은 거를 이제 가끔 할 때 있잖아요. 예. 뭐 댓글로, 예. 글로. 그럴 때 항상 걔네 이렇게 말해요. 이러니까 진중권한테 손절당했지. 이런 말을 막 썼더란 말이죠. 그래서 아. 참 어차피 아니, 너무 진짜 좀 사람이 나쁘다 생각이 들었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손절을 해서 아하. 이번에 시원하게 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 기분이 좋고요. 아, 기분 좋습니다. 아니, 저하고는 뭐 어차피 그러니까 딴 거보다 그분은 예.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분은 예. 이제 급이 맞는 사람하고 놀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학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좀 막대하시는 그런 게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지금 저도 이제 많이 컸지 않습니까? 아유, 뭐, 옛날같이 당연하죠. 많이 옛날에는 뭐 채찍으로 때려도 이제 맞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 그럴 레벨이 아닙니다. 제가. 채찍으로 하면 다지. 나도 채찍으로. 아이, 그럼요. 그리고, 아, 그리고 예. 저도 이제 학기도 또 배웠고 해가지고. 아, 그렇죠. 싸움은 잘 이겨요. 그러니까, 그냥. 근데 이제 하여튼 손절 사건이 하여튼 뭐, 그렇죠. 나름대로 예, 화제가 됐었죠. 자긍심을 좀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 자긍심. 이제 네. 뭐, 나랑 그렇죠. 그 옛날에는 높인, 그러니까 북극성 같은 존재를 봤는데, 이제는 뭐, 저랑 뭐, 같이 있는 거죠. 아유, 옛날에도 뭐, 서민 진중권은 뭐, 동급이었죠. 뭐, 이렇게 북극성입니까? 옛날에 예. 그러진 않았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그 진 선생님이 예. 이제 평론에서 실수를 많이 하셔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동급이 됐다. 뭐 이런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뭐, 동급이고, 오히려 서민 파워가 더 세지 않습니까? 그럼요. 서민 파워가. 유튜브는 제가 더 잘해요. 진정원 선생님 유튜브 하다가 네. 접었어요. 접었습니까? 조회수 안 나와서 접었습니다. 시도를 했군요. 그럼요. 진중권 TV라고 또 있었군요. 그러니까 진중권 선생님하고 공경의 금태섭. 금태섭. 이런 드림팀이 붙었는데 예. 잘 났습니다. 그렇군요. 구독자가 한 2만도 안 넘었을 거예요. 그렇군요. 다들 예. 재미없다고. 예, 저 지금 13만 유튜버입니다. 13만. 13만 5천.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지금 얼마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11만 5천 예까지 갔습니다. 불과 9개월 만에. 9개월. 예. 대단한 거죠, 진짜. 방송 설립 9개월 만에 11만 이 5천 넘은 게 바로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왕 시청자 여러분 덕분이니까요. 저도 같이 감사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진중권 손자는 참 잘하셨다는 얘기를 심진영님, 네. 그리고 이 맛에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심평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심평 교수. 예, 심평 교수님이 경북대. 저한테 친히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잘했다고. 잘했다고. 그 사람 아주 인간적으로 막대 먹은 사람이라고. 그렇군요. 하셨죠. 예. 그래서. 심평 교수님이야말로 아주 문재인 적극 지지자였죠. 그렇죠. 바로 이전 그러니까 7년 전에는 적극 지지자였다가 도저히 5년 동안에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아니다. 대한민국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윤석열 아주 핵심 지지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는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자리를 어떻게 얘기를 해도 나는 안 가겠다라고 하고 경북대 이 로스쿨 교수십니다. 그리고 사는 곳은 또 경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경주에서 농사짓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특이하신 맞습니다. 분이죠. 예, 저도 그래서 그분의 어떤 가끔씩 이렇게 페북에 글 쓰는 거를 제가 유심히 봅니다. 저런 분이야말로 그렇습니다. 물론 뭐 문재인 지지했다가 윤석열 지지를 해가지고 변절자라는 소리를 또 그쪽 진영에서는 듣는 모양입니다. 예, 변절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개의치 않는다. 나는 정치적 소신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정권으로 본다. 그리고 정권 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정권 교체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랑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상황에서 변절을 지지를 계속 하고 있으면 그게 변절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유시민 같은 예. 사람이 오히려 변절을 한 어용 지식인인 거죠, 사실은. 네. 맞아.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 상황이 그렇게 바뀌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실정 우리가 그렇게 적나라하게 봤는데도 묻지마 지지를 하는 거. 이재명이 또 다시 이 문재인의 시즌2를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른바 유시민 유의 지식인들 그분들이야말로 변절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민 교수님 말씀이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진중권 겉으로 말 잘하는 것 같아도 개놀립니다. 알러뷰님. 예. 예, 뭐 최근에도 뭐 이준석 대표를 좀 옹호하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이준석 그렇습니다. 떠나면 지지율이 뭐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김 박사 100만 곧 가겠습니다. 양순현님 고맙습니다. 서민 교수님을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밀어붙입시다. 비대위원장 하면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저도 비대위원장에 한 표를 찍겠습니다. 예. 저 유튜버 해야 되는데. 서민 교수님 발절도 하세요? 발절이 뭡니까? 아, 손절발절. 손절발절. 아, 손절발절도 발길을 끊입니다. 발절은 예전에 했고요. 그리고 사실 예. 진중권 선생님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하고 급이 안 맞다고 생각하셔서 그분이 제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했는데 끝내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해도 그렇군요. 그냥 거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진중권 선생님 페이스북에서 좀 토론하다가 밀리면 차단을 하시는데 저는 차단을 안 당했어요. 아, 밀리면 또 차단합니까? 차단 굉장히 그렇군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진중권한테 차단당한 사람 모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 못 들어간 이유가 친구를 맺어야 차단을 당하거든요. 아, 피칭으로 맺어야 차단을 당하는데 그렇죠. 피칭을 맺기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예. 그렇군요. 네, 이제 들어가는 말로 이렇게 소프트하게 하려고 진중권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만. 거의 40분 가까이. 그렇습니다. 예, 손절, 발절 다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이제, 진중권은 뭐 들어가는 얘기로 소프트하게 하려고 생각을 했고, 최근 여의도 정치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하고도 좀 각별한 사이시죠?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사석에서, 공식 적상에서 한 번 딱 만나봤어요. 한 번? 두 번 만나봤어요. 두 번. 근데 만난 시간이 총 5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저는 뭐 그런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방송 활동을 왕성하게 하실 때 이래저래 나는 많이. 그렇죠? 맞아. 유튜브에서 한번 만난 그렇죠. 적이 예,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예, 이렇게, 왜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한 7, 8년 동안을 방송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대표 되기 전에 그게 이제 거의 뭐 주 직업이라고 얘기를 본인이 할 정도로 그랬으니까요. 예, 이준석 대표 중징계로 지금 일단 대표직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물론 6개월 당원권 정지이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컴백을 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점점 컴백이 어려운 걸로 지금 상황이 되돌아가고 있죠. 오늘 11시 김동훈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제가 조목조목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예, 이준석의 중징계를 받아서 국민의힘 지금 이제 집권당이 됐는데 당내 사정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당권 뭐 향배라든가 전당대회, 조기전당대회 뭐 하자 말자 하는 얘기도 복잡해졌는데 이른바 이준석 사태, 우리 섬 교수님이 바라보는 이준석 사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이전부터 계속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냥 대표로 끌고 간다는 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구나 뭐 가세현 말이긴 하지만 1월 달에 이제 그 의혹이 어떤 제기됐고 그 의혹을 진짜 뭐 제정신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성상남 의혹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너무 명백한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사실 그 의혹에 비해서 6개월이라는 징계는 되게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당의 그 최강호 의원이 짤짤이 발언을 했다고 6개월의 징계를 맞습니다. 받아요. 맞습니다. 우리도 인정 안 했는데.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하면 이번 사건은 훨씬 더 엄중한 사건인데 그냥 뭐 대선에 대해서 공을 뭐 세웠다는 이유로 이제 뭐 6개월로 뭐 이제 해줬지만 이준석 대표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징계를 받았으면 뭐 이제 그럼 자기가 이제 자숙하고 사과하고 뭐 6개월 동안 이제 뭐 딴 걸 한다든가 하면서 이제 재기에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명색이 당대표란 사람이 당의 결정에 그거를 반발하고 대표직 계속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것도 그렇지만 또 자기가 대선에서 되게 공이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공이라는 거는 자기가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해줘야지. 그러니까 이 대표가 이렇게 말해요. 대선 이겼는데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왜 그랬겠습니까? 옛날 사설 찾아보면요. 이런 사설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이준석 대표 대표 자격 있는가 뭐 이런 얘기 뭐 여기까지만 나는 여기까지다 하고 가출을 2번이나 했고 가출 2번 했죠. 그리고 당내 사람하고 주로 싸웠잖아요. 당내 분란 일으키고. 맞습니다. 민주당 쪽에 총구를 겨누르지 않고 오히려 당 쪽으로만 계속 쐈죠. 그러니까 이거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제 그 성상남 의혹이 아니더라도 그냥 자체 징계를 해서 이제 선거 끝나고 징계를 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당대표가 가출하는 사람이 그럼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직무유기죠. 이걸 갖고도 충분히 2년 당원권 정지 이런 거 나올 만도 한데 어쨌든 선거가 이제 다 끝난 마당에 이제 징계를 결국 결정을 했고 그렇죠. 지지율이
조금은 떨어지겠지만 사실 20대 지지율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진통이고 이제 어쨌든 더 나은 당을 위한 뭐 그런 거니까 예.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거는 뭐 개의치 말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지금 일신간 2030이 이준석을 저렇게 내쳐? 야, 그러면 뭐 이 당에서는 별 희망이 없다라고 지지율이 일순간 출렁거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 과정을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네. 있잖아요. 2030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예. 그러니까 그 청년의 대변인이라고 한다면은 이준석 같이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20대부터 네. 뭐 접대를 그렇게 많이 받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뭐 성접대가 사실이든 아니든 네. 그때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고 네. 더구나 그걸 걸리니까 무마하려고 뭐 측근을 내려보내서 그렇죠. 각서를 쓰게 했다는 거는 7억 투자 각서. 이거는 청년이 아니라 완전 부패한 정치인의 표본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을 계속 내 표상이다 이렇게 지지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 30대들도 좀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조국 장관이 왜 문제가 됐냐면 예. 그 사람이 이제 뭐 모든 의혹을 다 부인하고 그리고 지지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지자들이 네. 야, 조국이 뭐 재판에서 그래 나온 거 있냐 뭐 이렇게 계속 말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그렇습니다. 나와도 네. 그게 인정을 안 한 거잖아요. 1심, 2심, 3심에서까지 유죄 판결을 놔도 그걸 수용을 안 하더라고요. 네, 모두 그렇죠? 조국은 물론이고 지지자들까지. 그러니까 이준석을 지금 지지하는 분들도 계속 네. 이렇게 말해요. 네. 뭐 경찰 수사 나온 거 있냐. 근데 나오면 인정할 것인가.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원래 윤리라는 거는 네. 그 의혹을 가지고 충분히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팽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그렇죠. 네. 지금 이준석 사태에 대해서 우리 서민 교수님이 전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공감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예.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김계선 지금- 선생님이 네. 예전에는 저 자는 줄 알았는데 크게 눈 떴다. 가만히 배우니 서민 교수님 크게 눈 뜨셨네요. 예전에 주무신 줄 알았는데 김선님. 예, 롱달리님이 또 저에게 대한 또 덕담을 해줘. 김 박사 음성도 좋으시고 평론도 잘하시니다. 멋져요. 아이고. 여러분 잘생기면 네. 목소리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수들이 이쁜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잘생겼다는 거는 좌우 균형이 맞는다는 소리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성대도 이쁘게 생겼어요. 아, 성대도 이쁘게 생겼습니까? 못생기면 목소리가 좋기가 어려워요. 또 새로운 또 학설을. 이거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럼요. 그렇습니까? 아. 그러니까 혼혈인 경우가 되게 미모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 예. 목소리가 아주 옥구슬이 굴러가는 소리가 나와요.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서민 교수님 속이 후련합니다. 준석이를 지지하는 자들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나영님, 네, 예, 우리 코코님, 세고예님, 88님, 김재선님, 이슬님, 홍리치빌님, 해가님 아주 속속들이 지금 아주 좋은 의견 내주고 계십니다. 예, 아주 새로운 학설이 아니라 원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 균형 잡힌 이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목소리도 좋다라는 우리 서민 교수님의 말씀들이 그러니까 생각이 됐습니다. 잘생긴 사람은요. 네. 그냥 초음파 같은 거 해보면 초음파. 간도 잘생겼어요. 관두. 간도 잘생겼습니까? 간, 팸 다 잘생겼어요. 또 진짜 새로운 학설이네요, 정말. 이건 진짜 저만 얘기 다 알지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아니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지 다 그런 거죠. 예. 좋습니다. 김선다님 아시아 투데이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덕담을 해주셨고요. 예, 서민 교수님은 돈이 암만 벌어도 언제까지 서민이시군요. 홍리스빌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예. 서민 그 코스프레를 계속 하기 위해서 예. 이 차를 안 바꾸고 있습니다. 차를. 네, 차가 2000년산이거든요. 22년 됐습니까? 그렇죠. 오호. 그 자차 보험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 고치러 가면은 네. 이렇게 말해요. 아하. 야, 너 웬만하면 차 좀 내년에는 바꿔라. 이렇게 정비사가 얘기할 정도로. 아하. 예. 여기 코스프레, 서민 코스프레. 서민 코스프레를 확실하게 하시는군요. 네네. 22년 된 차인데, 예. 제가 그 차 타고 다니면 예. 사람들이 저를 되게 훌륭하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거 좀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더 좋은 차를 탈 사람이 이걸 탄다고. 그러네요. 네. 예. 상당히 아주 겸손하고,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인데도 저 정도 탔다. 혹시, 왜 이렇게 궁상을 떨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아내. 그런 사람. 제 아내. 아내하고, 네. 이제 이른바 이제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서민 코스프레 한다. 저 궁상을 뜬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겠군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개 6마리를 최고로 키우려면 네. 돈이 많이 들어요. 사실. 많이 듭니까? 그럼요. 애들이 그 먹는 게 좀 잘 먹거든요. 대략 얼마나 듭니까? 한 마리에. 대략. 예. 한 마리 한
이거 말해도 되나? 대략. 한 40, 3, 40, 4, 50. 한 달에. 네. 한 달에 한 마리에 한 4, 50 정도. 예. 너무 많이 잡았나? 뭘 먹이냐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아니. 여기서 슬쩍 우리 서민 교수님의 경제력도 이제 슬쩍 우리가 간파를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3, 40은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3, 40은. 애들이 6마리니까 1년에 2번씩만 아파도 병원에 매달 가는 거예요. 한 번 가면은 가축병원에 한 번 가면 그냥 50, 100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개 키우기 어렵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돈 있는 사람만 개를 키우라고 이제 이렇게 제가 항상 주장을 하는데 네. 저희도 사실 감당이 안 돼요. 차가 코스프레가 아니라 진짜 돈이 없어 못 바꾸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예, 아주 여러분, 편안하게 방송 잘 보실 수 있죠. 예, 조금 좀 진지한 얘기도 이렇게 서민 교수님하고 같이, 하면은, 진중함, 이런 걸 조금 이렇게 탐다운 시키고, 얼마든지, 메시지가 날카로울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서민 교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이준석 얘기를, 하다가 지금, 다시 좀 부드러운 얘기로 갔습니다만, 자, 이준석의, 그러면 이준석의 정치적인 장래 이거를 어떻게 예단하시는지요? 한번 또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이준석은 그냥 자기랑 좀 의견이 맞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면 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그렇겠죠. 경우도 네. 아버지 친구죠. 네네. 아버지 친구.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하고 당을 좀 만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 시즌 2 같은 그런 거를 만들어서 하시는 게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정말 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좋지.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준석이 사실 조금 안 맞는 게 제가 좀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에 입당할 때 이제 자기를 패싱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막 화를 냈는데 사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당시에 이 당을 구원할 사람이었지 이 보수당의 미래가 없었어요. 예. 근데 대선 후보가 마땅히 없었잖아요. 근데 밖에 이제 훌륭한 분을 모셔오려면은 네. 삼고초를 정도는 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렇죠. 제 발로 들어왔는데 왜 내 허락 없이 들어왔냐고 왜 그렇게 막 펄펄 뛰는 모습이 그렇죠.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그게 단초였고 그다음에 갈수록 이제 뭔가 맞습니다. 자꾸 이제 자기 맘대로 뭐라 그러구나. 제가 너무 어이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비단 주머니 3개를 줬잖아요. 그렇죠. 비단 주머니 3개를. 근데 그 비단 주머니가 굉장히 오만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예전에 재간 공명이 예전에 이제 힘들 때마다 이거 하시 펴봐라 뭐 그렇죠. 이렇게 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천하의 지략가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과대망상이 엿보이는 장면이었는데 실제로 그 비단 주머니에 나온 게 도대체 뭐가 있나요? 처음에 댓글 공작 잡는 크라켄이라는 걸 했는데 뭘 잡아냈는 것이며 신문지 쪼가리도 있었던 것 같고 난 도대체 그 비단 주머니가 맞습니다. 대선의 역할을 했다는 걸 결국은 비단 주머니라게 할 게가 없는 게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사실은. 아마 윤 대통령 아마 그거 버리지 않았을까요? 비단 주머니라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그냥 거의 주머니에 비단 주머니 3개가 있다는 걸로 5만 원짜리 하나씩 넣어갖고 줬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뭡니까? 윤석열 이른바 후보는 정치 초년생이고 자기는 정치에 대해서 산전수전을 다 물론 영선이지만 한 번도 이 국회에 당선이 되지 않고 3번인가 4번 떨어졌죠. 아마 3번 노원에서. 근데 마치 이렇게 비단 주머니를, 태세를 갖춘다는 것도 저도, 저건 진짜 오반데. 그리고 사실 우리 서민 교수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이 말하는 비단 주머니의 그 콘텐츠 내용이 뭔가 저도 상당히 주목을 했습니다. 왜? 매일매일 제가, 정통 시사 프로그램을, 김동원의 11시 하이파이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비단 주머니의 실체가 어떤 건지를 제가 유심히 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비단 주머니라고 할 것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겉멋이라고 하죠. 그런 거 진짜. 이준석 글쎄요 지금 참 또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대표직을 이른바 박탈을 당해서 아까 우리 정 PD가 사진을 보여드렸죠. 지금 무등산에 가 있습니다. 광주 무등산에. 무등산. 그 정 PD 다시 한번 그 무등산 등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광주를 무등산을 방문을 했다는데 저 써 있죠. 무등산에서 바라본 광주 해가지고 지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왜 하필 또 갈 데가 또 광주 무등산이냐. 전국의 이 의미 있고 상징적인 데가 많은데 왜 하필 첫 그 방문지가 무등산이냐라고 하는 저런 얘기를 글쎄요. 저것도 분명히 이준석 그 세력들은 나름대로 무등산을 찍어서 간 겁니다. 사실은 정치인이 말 한마디
이 언행이 이유 없는 그런 이 행보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를 집어서 간 게 글쎄요. 혹시 뭐 일기예보 보고 간 거 아닐까요? 일기예보 비가 안 오는 뭐 이런 거. 예, 일기예보 아까 비 안 오는 데가 많았죠. 부산, 울산, 뭐 여기 김해도 비 안 옵니다라고 돼 있는데 글쎄 생각이 많이 다를 그런 걸 많이 보여줬고 지금 우리 서민 교수께서 대선 그 아주 엄중한 시기에 당무 거부를 2번이나 하고 이 지방을 떠돌던 모습이 지금 제가 새록새록 납니다만은 아무튼 참 지금 이준석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저는 참 복잡하게 합니다. 좀 안 됐기도 하고 짠하기도 한 상황입니다만은 그렇게 글쎄요. 여러분께 드릴 말씀 아닙니다만은 이준석을 누가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젊은 김종인. 예, 김종인은 또 나이가 많이 든 이준석. 예, 이준석과 김종인에 대한 이른바 이제 좀, 뭡니까, 불명확하고 좀 부정적인 걸 이렇게 믹스를 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글쎄요, 김종인의 현재로서는 이미 이제 갈 것자의 건물로 저는 표현합니다. 네. 클 것자의 건물이 아니라 이제 떠나갈 걸자, 갈 그렇죠. 것자의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준석이 과연 김종인의 이 갈 것자 건물의 그 행보를 그대로 이어서 그야말로 정치 쪽에 퇴장을 할 것인지 오롯이 이준석의 이제 앞으로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 달라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정치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네. 뭐 사설에서도 다 얘기하는데 평론가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토론도 자기 말대로 되게 잘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뭐 백분 토론 나가서 뭐 어떤 당을 뭐 지지하는 발언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뭐 보수 쪽 평론가로 예. 추천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도 스트레스는 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예, 당대표로서 오만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고 공격도 많이 당하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다시 자기가 7, 8년 동안 했던 정치 평론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은 이른바 스트레스 프리, 스트레스 없이 사는 방법도 중에 하나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예. 어쨌든 간에 이준석 대표가 예. 저는 이제 뭐 최소한 미안하다는 그런 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작년 6월에 당대표 네. 선거 때 말이죠. 그때 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때 국민 여론하고 당대표 같이 이걸 했었는데 그렇죠. 국민 여론에서 나경원 의원이 이겼는데 맞습니다. 그때 이제 예.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이준석을 몰아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당을 좀 이제 젊고 뭐 좀 젊은 분위기로 많이 바꿔달라.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한나라당의 그 보수 분위기를 좀 맞습니다. 벗어나게 좀 해달라. 맞습니다. 이런 예. 거였는데 사실 이준석 그 대표가 그다음 들어와서 보인 게 구태 연속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예. 업무를 제대로 그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정치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네. 잘못한 게 아니어도 미안하다라고 많이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럴 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윤석열 예.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사과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예. 당대표라는 사람은 거의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거 자체가 네. 저는 참 이준석 대표는 정치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과를 할 때 타이밍에 맞게 사과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 그럼요. 저도 이 박사 학위가 이제 그쪽 분야인데, 예,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이른바 이제 경영학, 미디어 경영학 쪽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제대로 된 사과가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잘못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게 있는데, 정말 이 타임에 맞는 사과를 하면은 그게 문제가, 확대가 안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실기를 하고 네. 또 사과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에 예, 눈덩이처럼 이렇게 크게 번졌지 않고 결국에는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제 방송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준석의 정치적인 미래가 저는 뭐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너무 이 국민 감정선을 많이 건드렸기 때문에 예. 다시 강을 건너서 이전처럼 돌아오기에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준석 대표에게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요. 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좀 짠한 마음도 우리 있으시죠? 서민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 이런 말로 하겠습니다. 그때 그 당무를 거부하고 이제 가출할 때 이준석이 여기까지라고 했었잖아요. 아하. 저도 그 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이준석의 한국 정치에 대한 기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예, 책무도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벌써 하셨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역시, 진짜. 이거는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우리 서민 교수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실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예, 사실적시님이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라고 예, 공감 표해 주셨고요. 전업배터님, 이준석은 민주당으로 가야 되죠. 예, 사실적시님, 전업배터님 혹시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아주 열성 팬들, 찐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이렇게 수시로 여러 닉네임을 불러드리기 때문에 이게 많이 하는데 예. 이런 따뜻함이 진짜 순식간에 10일만을 뭐 예, 별이 그래서 아닐까. 맞습니다. 아까 처음 들어오신 분이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아우, 여기, 처음 들어왔는데 참 가족 같은 분위기군요.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예. 가족같이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네. 만드시네요. 예. 네.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과 저와는 한 배를 탄, 예, 그런 동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따뜻한 생각을 많이 가지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얘기는 뭐 요 정도까지 얘기하고 충분히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지를 여러분과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 이 말도 해야겠네요. 네네, 예. 어떤 내용? 이준석 대표 자꾸 그 윤핵관 뭐 쪽에서 자기를 내치려고 작업했다 그러는데. 그렇죠, 네네. 사태 흐름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맞아요. 의혹이 먼저 나오고 솔직히 그 의혹이 나와서 뭐 언론이 별로 보도도 안 할 당시에 자기가 그때 왜 그 의혹을 제거하려고 사람을 내려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 정말 자업자득인데 이걸 갖고 자꾸 윤핵관이 예. 뭐 한다 이렇게 예. 음모론을 펴는 거는 이 민주당이 잘 쓰는 방법이죠. 맞습니다. 예, 사람을 내려보냈다는 게 바로 김철근 예. 예, 정무실장이죠. 예, 이준석 대표의 정무실장을 내려보내서 결국은 약속 각서를 써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지정한 병원에 7억을 투자를 예.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그냥 결정적인 지금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예. 대선 때인데 그 어쨌든 당의 사람을 네. 그런 정말 사적인 일에 내려보낸 것도 네. 당대표 자격 없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우리 조교 선생한테 네. 진짜 은행 신분을 한번 시킨 적이 없습니다. 은행 신분. 개인적인 일을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요. 아하. 예.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하여튼 뭐 제가 건강한 상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세상에는 더 많고 그런 분들은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일정 수위를 넘지 않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른바 우리가 정기분포라고 그러죠. 정기분포 안에 있는 분들은 사실 아주 안정적으로 세상을 하고 이 대한민국을 더 좋은 우리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분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좀 파격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좀 리스크한 면을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청년 정치라는 거를 진짜 네. 뭐 흙탕물 속에 던져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네. 그러니까 나이가 젊다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불안감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더 신중하게 말해야 되는데 네. 계속 뭐 SNS로 그냥 얘기를 하고 그렇죠. SNS를 하면 아무래도 즉흥적일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거는 그 자리에 맞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오늘따라 이렇게 멋있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게 이준석의 한계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대표는 우리 그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당대표로서의 보여주는 것을 기대를 하는 수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고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끝나고 나서 쪼르르 가서 자기 SNS에 그 해서는 안 될 얘기도 먼저 하고 누가 자기를 공격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바로 공격을 하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죠. 또 라디오 방송 뭐 종편 같은 데 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수준에 많이 미흡했다 하는 예,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의 이준석 사태가 나지 않았나 저는 평가를 하고요.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서민 교수님 정말 아주 미남되셨어요 하는 얘기를 지금 많이 들으셨습니다. 예. 우리 이정민님, 성 교수님 너무 미남되셨네요. 정말 미남이 됐군요. 이렇게 눈에 딱 이 상황에서. 예, 정말, 예. 저도 좀 한번 받아볼까요? 하는 생각이 여기 있습니다. 피부 관리 네. 정도는 받으셔도 됩니다. 예,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셔야 돼요, 피부 관리는. 그런가요? 이제부터 지킬 때가 됐어요. 그렇군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 마무리를 짓고, 예, 이 화면에 초점을 한번 옆으로 살짝 돌려서 김건희 여사 얘기를 조금 한번, 예, 김건희 여사, 뭐. 화면을 돌려서 그래가지고, 예, 예. 제 측면을 보여줬는데, 제 얼굴을 돌렸어요. 예, 그런 게 그렇습니까? 아니구나. 네. 역시 아주 화제 인물이죠. 예, 뉴스메이커의 지금 김건희 여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또 논란이 될 만한 것도 적지 않고요. 예, 여기에 오늘 오전 11시 김동현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제가 10분 정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팬클럽 회장, 예, 강모라고 하는 팬클럽 회장이 또 정치적인 발언을 요새 꽤 많이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 팬클럽 회장 강모 변호사는 자기하고 관계가 없다. 자기 그 의견이 절대 아니다. 라고 지금 딱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논평을 한 것은 팬클럽은 이제 해체돼야 된다. 김건희 여사는 결코 BTS가 아니다. 연예인이 또 되고자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팬클럽이 지금 뭐가 필요가 있느냐라는 제가 논평을 해드리고 정답은 팬클럽 해체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이 팬클럽 회장 또 김건희 여사의 그런 끊이지 않는 논란 이거를 서 교수님 독특한 시각으로 이 좀 분석을 해 주십시오. 네, 그 팬클럽에 대해서는 뭐 네. 전문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순수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서 이 팬클럽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인 그런 야망을 드러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그 윤석열 팬클럽이라는 이름의 팬클럽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그 중에서 뭐 2만, 3만 이쯤 거느리고 나면은 뭐 자기가 이제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이제 예. 그때부터 막 이제 정치적 야망을 막 드러내요. 그래서 그렇군요. 뭐 네. 김건희 여사한테 그렇게 하는 뭐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거는 당연히 뭐 관계를 끊는 게 맞고 뭐 해체야 그것까지 강요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예. 관계를 끊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단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은 좀 지나친 면이 있어요. 지나친 면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2019년인가 뭐 그때 예. 18년인가 2018년이구나. 그때 이제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에 갔어요. 인도에 그 가신 적 있죠. 혼자. 네, 예. 예. 그 뭡니까? 타지마을. 네, 타지마을도 가고. 그 관광 목적으로 사실 간 건데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유여회라는 분이 있어요. 유여회라는 예. 분이 이제 막 비판을 막 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공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그 당시는 야, 너 유여회 너나 잘해라 뭐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제가 예. 옛날 언론을 찾아보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타야 될 전용기를 타고 그리고 휴장까지 이제 차고 간 영부인한테는 네. 그렇게 관대하던 사람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일상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한 잣대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김건희 여사가 걸어가면 예. 그걸 카메라로 찍어서 기사로 만들어요. 김건희 여사 걸어가. 이러면 아하. 댓글이 뭐가 달리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나대냐? 적당히 좀 해라. 나대냐. 이 나댄다는 게 우리 그만큼 기사가 많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겠죠. 근데 네네. 김정숙 여사는 기사거리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심지어 프랑스에서 샤넬을 협찬해서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어디 가도 뭐 이게 얼마짜리고 이런 게 다 나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짜리 뭐 네. 30몇만 원짜리 다 나오죠. 그것도 완판이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과도한 관심이 사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분들이 네. 좌파분들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금 떨어뜨리려고 이제 임기 전부터 난리를 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좋은 연결고리가 바로 그 김건희 여사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 그러니까 기사를 많이 내면 사람들이 정말 나대는 줄 안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는 네. 사실 일주일에 한 블로그에 글을 5개쯤 쓰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를 한 5개쯤 해요. 그리고 어쩔 때 그게 이제 기사로 나기도 하는데. 네, 네. 근데 전 똑같이 계속 살고 있는데 어떨 때 이제 친구가 전화가 와요. 아하. 너 요새 왜 조용하냐?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러니까 기사가 안 된다는 소리죠. 기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아하. 김건희 여사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사가 매일같이 되면은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이 그랬다고 해서 뭐 집에만 그냥 있어버리면 네. 김건희 여사 왜 숨었나 이런 기사가 나오고 숨었나? 뭔가 꿀리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나올 거란 그렇군요.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 좌파들의 목표는 뭐냐면 이 정권의 대통령 지지율을 네. 20%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탄핵이 국민 이제 지지를 나오겠죠? 못 얻다고 네. 탄핵 얘기를 한단 탄핵 말이에요. 얘기로,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탄핵은 지지율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지율은 진짜 대선 때나 되게 중요하고 예. 이제 대선 이후에 대통령 임무 수행할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대통령 요소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돼서는 꼭 국민들 원하는 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전기요금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국민 인기 없을 만한 그런 정책들을 그렇습니다. 펴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을 네. 비난을 감수하고도 해야 되는 게 용기 있는 정부죠.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지지자 아부하느라고 해야 될 일을 하나도 안 한 정권이고요. 맞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아하. 저는 지금 지지율 걱정할 필요가 그렇게 없고요. 그리고 아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는 좀 과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정말 안타까운 게 그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 한 10만 되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전부 김건희 여사 팬클럽에서 글을 써요. 아하. 근데 이런 게 대체 뭐가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좌파들은 그동안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10만 이상이 이용하는 그런 대형 커뮤니티들이 한 10개 있는데 예. 거기를 다 장악을 했어요. 좌파들이. 그래서 예. 맨날 이제 뭐 김건희 여사 이렇다 하면은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거짓말을 100번 정도 하면
하면은 한 20%는 그렇습니다. 진짜 속거든요. 네. 예.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네, 봐야 되죠. 가스라이팅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작업을 네.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도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좀 계속 그냥 네이버 댓글 같은 거 무조건 뭐 공감 제일 많은 애들이 이래요. 나쁜 댓글 쓰고 공감을 조작해가지고 제일 많이 보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 커뮤니티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예. 이런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못하나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가 어마어마한 걸 기대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라를 단지 정상화해야 맞습니다. 되고. 네, 비정상의 정상화만 해도 그렇죠. 예, 충분히 되는 거죠. 그리고 탈원전 같은 거를 이제 중단하고 그리고 뭐 이제 한미일 동맹 강화하고 네. 뭐 이 정도 적폐청산하고 이 정도만 해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 한 걸로 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정말 너는 글렀다 뭐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네. 사람들이 또 그런 거를 보다 보면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찍은 사람까지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럴수록 정신 차리고 그냥 좀 반박을 차라리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할 텐데 여러분도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여러분도 같이 그냥 그런 댓글을 보면 그냥 반박 좀 해주고 예. 너나 잘해라든지 예. 뭐. 이른바 이 친문 또 지금 현재 뭐 이재명, 친명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 대우를 재정비해서 이 윤석열과 김건희 네,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조직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난 토요일 날 같은 경우 그 보배드림이라는 좌파 사이트에 올라온 그거 있지 않습니까? 보배드림. 예, 그게 네. 원래 자동차 사이트인데 맨날 정치 얘기만 하는 사이트인데요. 아. 근데 거기서 김건희 여사가 경호원 4명 데리고 네. 보보리 매장에 갔다. 네네, 충담동. 네, 3천만 원짜리 샀다.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 뭐 전혀 액수나 이런 걸 봐도 다 맞지도 않고요. 맞습니다. 아니, 전혀 그건 예. 뭐 가짜 뉴스죠. 근데 그건. 이게 예. 모든 사이트에 똑같은 게 퍼졌고 엠팍이라는 제가 이제 잘 가는 거기가 원래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이트였어요. 근데 거기가 넘어갔어요. 엠팍. 네, 엠팍. 거기서 넘어갔고 어허. 그리고 뭐 친문들 중에서 넘어갔다는 얘기는 그 비난하는 걸로 도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비난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권 때는 이제 눈치를 보던 애들이 이제 다시 조직적 활동을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런 이상한 애들이 있으면 신고를 해서 다 퇴출을 시켰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작한다는 그러니까 공감수를 조작해서 막 제일 막 그런 애들을 다 퇴출을 시켰는데 이제 좀 우리가 방심한 틈에 다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인터넷 네. 커뮤니티 보수층이 그냥 녹놓고 그냥 그러니까 보수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권의 무지성 지지에 질려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네. 우리는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정말 맞는 말인데 그 쓴소리라는 게 뭐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당시 한 말, 뭐 실수 좀 뭐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 때는 그건 지켜주되 네. 예를 들면 박준혜 교육부 장관 같은 사람이 임명됐을 때는 그렇죠. 그런 거는 좀 쓴소리를 할 수 맞습니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멋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예. 너무 많은 사소한 것들에 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이러잖아요. 도어 스태핑을 하는 걸 갖고 계속 뭐라 그러다가 중단하니까 또 뭐라 그러고 그렇죠. 또 왜 뭐라 안 그러죠. 하냐 그리고 네. 또 다시 하니까 왜 재개하니까 또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좌파예요, 좌파. 그리고 좌파의 제일 특징이 조직적인 선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닌이라는 사람이 진지전이라는 그런 걸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딱 진지전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거의 촛불의 쿠데타를 일으킬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예.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 좌파들의 이 무서운 이거. 그러니까 광우병 때 못했던 거를 훨씬 더 조직적으로 잘해보자라고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지금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광우병 시즌2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이 MB 때의 광우병 시즌2, 이른바 MB 초기에 완전히 국정, 이 동력을 상실케 만든 네. 광우병 사태가 지금 그대로 시즌2가 벌어지고 있다. 네. 예, 송민 교수님의 아주 섬뜩한 그런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 되돌아가는 양상이 거의 뭐, 저도 비슷하게 되돌아간다. 저쪽 진영에서는 아주 지금, 치밀하게 그걸 기획을 하고 진지전을 구축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팬클럽에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커뮤니티에 많이 나가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우리 김정혜님, 괴벨스식 선동이 지금, 치열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고 예. 보니까 저쪽 진영에는 김어준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렇죠. 선동가가 있잖아요. 빅스피커가 있죠. 예, 선동가가 그래서 있죠. 그 사람이 아침에 뉴스 공장에서 지령을 내리면 네. 그거를 계속 포가서 여기저기 그렇습니다. 포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다 도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거. 맞습니다. 김어준의 그 폐해가 지금 그래서 나오는 거죠. 김어준 뭐 개인 방송 무슨 교통방송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김어준을 또 그쪽 진영에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그 아침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렇게 나오네요. 아침 시간에 저 방송에서 나오는 뭐 지침 아닌 지침들이 오후에 대해서는 그게 또 싹 그 진영에서 퍼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을 저도 많이 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런 그 체계적인 조직 그 다음에 선전선동, 아까 괴벨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선전선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쪽 우리 그 자유우파, 보수우파 쪽에 펀펀히 깨지는 것 같습니다. 비교가 좀 잘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쇼나 이런 거를 되게 그러니까 쇼나 뭐 선동 같은 거를 너무 잘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좌파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나쁘다라고 해.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실력으로 이기려면 선동이 네. 필요 없어요. 네. 근데 실력이 안 되니까 쟤는 뭐 무슨 백으로 들어오는다 이런 식으로 선동과 거짓을 해야 이기는 게 좌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좌파가 그리고 얘네들은 또 실력이 없으니까 연대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연대를. 한 명이 딱 위에 자리를 잡으면 네. 그 좌파들을 계속 끌어들여서 이제 다 비슷한 성향으로 자기 네. 아래를 다 채워버리는 네. 그런 게 있어요. 훨씬 뛰어난 괴벨스가 지금 아마 형님이라고 배우겠다고 올 정도에 아, 그 정도입니까? 네, 그 정도의 선전선동을 김어준이 훨씬 잘한다는 말씀이시군요. 훨씬 나쁜 놈이죠. 네. 김어준은 진짜. 그렇군요. 예. 선전선동에 대해서 정말 아주 이 탁월한 역량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김어준이 저렇게 방송하면서 하는 말이 그대로 지침으로 돌아가고 예. 네, 그래서 김어준이 사실 편파 방송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도 되게 많이 했고 몇 번이나 잘렸어야 될 그런 사람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계속 그 자리에 그냥 박아놓는 이유가 그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예.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도움이 되죠. 윤석열 찍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선전선동에 좀 흔들리지 마시고 좀 맞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예. 지금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각오로 임해주시면은 윤석열 네. 정부가 더 힘을 얻어서 탄력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있다라는 네. 그런 말씀이신데, 자,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그 후보가 대선 때 득표를 한 게 48.5%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재명이 47.8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48.5%의 득표를 얻고 대통령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국정 지지도가 40%가 깨진 그런 게 한국갤럽, 그 다음에 또 KSOI 이런 게 40%가 데드크로스가 발생된 거는 벌써 한 3주가 됐고요. 예, 6월 22일 날 그렇죠. 네. 데드크로스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반대를 하는, 윤석열의 반대를 하는 사람이 더 이제 많아졌다라는 게 벌써 2, 3주 동안 이제 지켜왔습니다. 40%를 하회하는 여론조사 나오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서민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 두 가지만 꼽아주시다면 어떤 거를 꼽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좌파들의 이제 지속된 네. 선동도 있고,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래 탈원전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는 이렇게 했어요. 독일은 탈원전을 할 테니까 예. 얘네들 전기세 더 내라고 국민을 설득했어요. 설득을 했다. 그래서 이제 네. 전기세가 프랑스보다 2배를 내는데, 어허. 그런데 우리나라 문재인 이분은 그러니까 그 탈원전 하면은 40% 전기세 올려야 된다라고 막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썼는데 예. 그걸 다 무시하고 전기세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계속 안 올리다가 나중에 코로나 터지니까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안 올린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어쨌든 5년 동안 전기세를 안 올렸기 때문에 한전 적자가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몇 조가 뭐 금방 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전기세는 지금 올려야 되고 예. 그리고 그때 5년 동안 공공요금 동결하고 공무원들 막 많이 20만 정도를 막 충원해 놓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공공기관하고 공무원을 전부 다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안 좋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새 정부 돼서 기대했는데 뭐 이게 뭐냐라고 얘기할 만도 해요. 예.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짜증을 내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임기 2달밖에 안 된 사람한테 뭘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지 저는 정말 사람들이 너무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예. 지금 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예. 2020년, 21년까지도 계속 이명박 박근혜 정권 탓을 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최소한 이전 정권 탓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뭐 항상 미안하다라고 이제 네. 뭐 하겠다 이렇게 민생 챙겼다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좀 그냥 기다려주고 성과를 나타낼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네. 최저임금제를 문재인 정권이 이제 시행을 했고 네. 그리고 그
부작용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걸 되돌리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지지율은 네. 그냥 저는 선동 탓이 더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경제 상황도 좀 있고. 네. 예, 선동 탓이 크다고 본다. 예, 그것도 충분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은, 예, 윤석열 대통령과 또 윤석열 대통령을 보필하는, 예, 지금 저 용산시대를 연 대통령실 직원들, 스태프들은, 이 대목에서 무엇이 중도층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이렇게 등을 돌린 것이 무엇이 가장 큰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일기일비, 예, 이 수치 자체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운해하고 생각한다, 또 불편해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원인을 면밀히 따져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적폐몰이, 그러니까 지금 네. 월북 사태를 다룬 이제 2건 사건이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같은 경우를 조사하는 걸 가지고 이제 저쪽에는 계속 지금 민생이 뭐 어려운데 이런 거 하고 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네. 또 이제 그쪽에서 그렇게 막 유도를 많이 하는데, 네. 이런 거 당연히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그거는 뭐, 제가, 마무리에 그 얘기를 당연히 우리 네. 서민 교수님께, 여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지율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예. 어쨌든 이런 거를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려운데 하면은 조금 이제 뭐 국민들이 좀 불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생각한 거보다 이전 정권은 훨씬 나쁜 정권이었고, 사실 지금 뭐 그냥 넘어가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네. 말 있잖아요. 내적 남복이라고. 내정 남복? 예, 뭡니까? 내가 하면 예. 적폐청산, 남이 적폐청산. 하면 정치보복 이런 말이 이제 좀 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말이 어려워서 잘 유행은 안 되겠죠. 내로남불의 뭐 비슷한 이제 뉘앙스죠? 예. 네. 근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은 5년 동안 적폐청산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 그러면은 정말 1년 안에 꼭 필요한 시간, 최단 기간 안에 네.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최단 예. 기간에 1년 정도. 지금, 예, 등을 돌린 좀 싸늘한 민심 중에 상당 부분은 그렇게 대통령을 뽑아줬더니, 예, 근데 정권 교체를 시켰는데 왜 문재인 정부의 그 실정 이거를 제대로 속 시원하게 파헤치지를 못하느냐라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른바 한동 법무장관이 이제 검찰총장을 2주 후에 또 그렇게 절차로 임명이 될 텐데, 지금 차근차근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취재할 때 결코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예, 지금 이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수사 중간 보고라든가 이런 거 한 2달쯤 되게, 어차피 9월 중순이면 검수완박으로 네, 그렇죠. 이 수사의 상당 부분이 경찰로 이관을 하니까 나름대로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9월 중순 이전에 최소한도 몇 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중간 발표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제 취재 결과가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좌파 대통령은 참 인생이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검수완박 같은 것을 그런 짓을 해도 그냥 뭐 40% 지지율이 계속 2기 때까지 유지가 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뭐 북풍몰이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다 유지가 네. 되는 걸 보면은 그렇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반대 입장으로 지금 뭐 검수완박을 추진했다. 그랬으면 아마 보수에서 지지율이 아마 10% 미만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태블릿 폐지 사건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지지율이 나중에 5%까지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지했던 보수층이 다 등을 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층은 최소한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그냥 등을 돌리는데 맞습니다. 좌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예. 태블릿 PC 사건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었으면은 아마 그들이 그냥 순순히 뭐 지지를 처리하고 탄핵 당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가운데 카메라 봐주시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덕담과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새 유튜브의 시대입니다. 유튜브 중에서 뭘 보느냐가 여러분의 그 운명을 결정한다면 아시아투데이 전문님 유튜브 방송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 예. 저도 가끔 나와서 전문님과 함께 같이 많은 배우고 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서민 교수님이 유튜브 하는 게 이름이 뭐라고 그러셨죠? 빨대왕입니다. 빨대왕. 네. 빨대왕. 예. 예, 빨대왕이라는 유튜브에 검색을 빨대왕에서 하면 바로 이제 쭉 나오고, 하기야뭐 유튜브에 서민 교수 이렇게 쳐도 뭐 나오겠습니다만은, 예, 빨대왕이라는
이 채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 아는 사람이 예. 저기 어떤 사람이 빨대 형이라는 거 지금 나와 있는데. 빨대 형이요? 유사품 속지 마세요. 아, 그렇군요. 빨대 왕. 아, 빨대 왕이 또 인기를 끄니까 빨대 형으로 또 살짝 또 이 네. 원형이 됐군요. 예. 아, 김정혜 님이, 저도 빨대 왕 구독자예요. 라고, 예. 그렇군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김정혜님.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빨대왕에 방문을 해 주셔가지고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적신 님도 그렇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많은 분들이. 예, 오늘 아주 뜻깊고 또 흥미있는 시간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서민 교수님 더욱더 종종 모셔가지고 또 저와 이렇게 이 시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시간을 제가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까지 많은 분들이 끝까지 경청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셨는데 그만큼 우리 로얄티 있고 찐팬, 왕팬님들이 많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뚜벅뚜벅 이렇게 진군을 할 것을 거듭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 남은 시간 편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제가 비람하지 않겠습니다. 예,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서민 교수님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